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그 방향성을 공유하려고 해요. 친동생은 지금 미용을 하고 있어요. 청담 해피니언이라는 미용실에서 이번 7월부터, 지금 7월 2일이죠. 어제부터 정식 디자이너가 되었고, 동생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성공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동생은 손재주가 있었고 자기 꾸미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해서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담에서 우리나라 헤어 디자인하면 청담이 1등이거든요. 그리고 일러스트를 보면 좀 기괴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달리는 방향이 한 이쪽이라는 겁니다. 제가 달리는 방향은 저는 한 곳에서 끝을 가봤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 내가 잘하는 거에서 그냥 성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데 가서 잘났다 이래서 나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다양하게 할 게 많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특이했던 점, 그러면 나는 특이한 게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태도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뻔한 소리 하네 이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제 인생 살아온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식으로 딱 한 문장으로 요거입니다. 요거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발생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순간,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이 딱 한 문장이 제가 지금부터 말할 내용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길로 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 원래 이거 말하려고 했었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서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걸 좀 아실 것 같아요. 이 학교를 오기 전에 저는 한양대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쪽은 야간대학교였고,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제가 당시 기업금융업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사람은 국민은행이라는 좋은 직장 갖고 한양대학교도 좋은 학교인데 자퇴하고 퇴직하고 이 고려대학교로 온 거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한양대를 다니면서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은행에서 제가 기업금융 업무를 하는데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많은 대표님들 만나고 세상에 되게 돈 버는 방법이 많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도 하고 혹은 바이어 같은 걸 컨설팅 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국민은행에서 직급이 L0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 들어가면 직급이 있을 거예요. 저는 완전 말단사원, 가장 높은 거는 L4입니다. 그렇게 L4를 하시던 분이 퇴직하셔서 기업금융 창구에 저한테 옵니다. 우리 기술금융 하는 데서 나왔는데 기술금융 보증서 이거 발급하는 거 나한테 맡겨주면 좀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금융이 뭐냐면 대출을 나갈 때 여러분들이 창업 같은 거 하면 처음에는 담보 이런 게 없잖아요. 대출을 못 받아요. 근데 이 업체가 기술이 있어요. 그럼 그 기술을 평가해가지고 기술 보증서를 끊어서 그걸 담보로 잡고 대출이 나가요. 그러면 그 기술 보증서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끊는데 돈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수수료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분은 L4라는 높은 직급을 하시고 나왔는데 퇴직하고 나와서 하는 일이 영업이라는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뭔가 나는 회사 없이 돈을 벌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좀 회의감 느끼던 도중에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같은 동기인 형이 있었는데, 우지야 너 내일 고대 원서 나오는데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왔습니다. 면접을 볼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특수고등학교 나왔는데 과연 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미적분 기초 그리고 시언어 이런 걸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어필을 하니까 그래도 괜찮게 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 한양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로 올 수 있었고, 국민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고려대에 한번 도전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노볼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 그 전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양대학교는 어떻게 오게 됐냐? 한양대학교를 오게 된 배경은 군대를 갔다가 10월달에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이제 원래 다시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서울로 발령을 받아야 제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갑자기 본가도 아닌 안산을 연고전대로 내준 겁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면 인사 담당자한테 저 내년에 서울로 학교 다닐 거니까
서울로 발령 좀 내달라 말을 해놓고 믿고 성수에 이제 집이 있어요. 회사 집.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마음 편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전날에 출근하기 전날에 알려줘요. 발령지를. 갑자기 저보고 안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엄청 큰 꿈을 안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되게 절망스럽죠. 왜냐면 나는 서울로 발령을 받아야 대학교로 갈 수 있는데 갑자기 경기도로 발령을 내버리니까 그래서 되게 절망스럽게 한 달 만에 이사를 했고요. 어쨌든 뭐 발령 났으니까 가야죠. 근데 가서 제가 절세 상품을 되게 잘 팔았어요. 절세 상품이 뭐 IRP, 여러분들 IS 이런 걸 은행 들어가면은 혹은 앞으로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상품들을 가입하게 될 건데 이런 걸 잘 팔았던 이유가 제가 군대 안에서 이 CFP랑 AFPK라는 그런 자격증도 공부했었고 옆에 지점에서 야 너네 지점 실적 왜 이렇게 좋아? 그 한우진이라는 애 들어와서 우리도 좀 알려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이런지 저런 지점 가서 교육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안산에 가서도 되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발령 못 받아서 막 절망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일단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본부 본점에서 인재개발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영업점 직원들 상대로 특강 같은 거 할 그 직원들을 공모를 받았는데 이 사진에서 밤에 19시 30분에 진행되는 그런 핸드폰으로 보는 라이브 특강이었어요. 직원들이. 근데 이때 이 한우진 계장이라는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네? 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지점장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달에 발령이 났다고 했잖아요. 원래 한 지역에 있고 6개월이 있어야 다른 데로 발릴 수 있어요. 최소. 근데 저는 10월달에 발령 나고 2월달에 정기 인사 이동해서 제가 서울로 가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안산에 가서 열심히 안 하고 망했어 이렇게 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맨날 놀고 이랬으면은 이런 기회도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한양대를 갈 수 있게 됐고 기업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바로 서울로 가서 일을 했으면 저 기업금융 업무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업무도 더 좋게 받고 이렇게 해서 한양대 가고 기업금융 업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려대로 올 수 있었겠죠. 이 군생활 제가 군생활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남자분들 좀 계신데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런 소리가 있어요. 군대 가서 막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중간만 해라. 이런 소리 들어봤나요? 고마워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좀 반대합니다. 저는 군대 가서 되게 열심히 했었고 제가 재정회계병이라는 직무로 갔었는데 그때 막 이런 채권 서류들을 파일들을 엄청 만들었어요. 이 스테이지에다 붙이는 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기업금융 업무를 하면서 이런 채권 서류들을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훨씬 더 두꺼운 거를. 군대 가서 제가 러닝을 배웠어요. 뛰는 거. 저희 군대 특전사 출신인 대대장님이 계셨는데 맨날 4시마다 뛰러 갈 사람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달리기를 배웠고 달리기를 배워서 얼굴이 지금 이 얼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업무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 헛되게 안 보내고 내가 뭔가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의 약간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수업 들으시나요? 디자인. 그러면 지금 가장 하기 싫은 과목이 뭐예요? 수학이요? 오케이. 또 다른 거는요? 과학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수학 배우고 막 과학 배우고 근데 저는 되게 하기 싫었던 과목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막 비서 NCS. 사장님 막 자리 이렇게 꾸며주는 거, 세팅하는 거, 명함 교환하는 거 이런 거 배웠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했던 과목입니다. 비서 NCS가. 근데 제가 이걸 써먹더라고요. 이 써먹는 게 제가 회사에서 명함 교환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 좀 자리가 깨끗해 좀 잘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배우고 내가 내 자리를 사장님 자리처럼 만들고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보처리 기능사 이런 것도 자격증도 있는데 정보처리 기능사는 제가 지금 공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C언어 기반으로 이 정보처리 기능사가 순서도로 코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공대를 와서 좀 더 적응 잘할 수 있었던 게 되게 하기 싫었던 과목 덕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계나 상업 경제 이런 거는 당연히 제 은행 업무에서 꼭 필요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언젠가 다 쓴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국어, 과학, 수학 이런 거 하기 싫잖아요. 언젠간 그게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과목이든 다 쓸 때가 옵니다.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고요. 이걸 한번 읽어드리면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그래서 이거 해석해드리면 이 밑에 의역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다만 저도 제가 고려대 와서 지금 현재 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때 이게 이 의미였구나. 이때 성수동에서 한번 안산 갔다가 다시 한양대 가게 된 이유가 이 이유였구나. 그런 것들이 좀 살아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이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거구나. 근데 다만 내가 모를 뿐이고 그게 나중에 다 이어질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좀 가정을 하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거에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나중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College at that time offered perhaps 스티브 잡스가 리드 대학에 나왔는데 사채 교육을 배웠어요. throughout the campus. Every poster, every label on every drawer was beautifully hand calligraphed. Because I had dropped out and didn't have to take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를 자퇴했습니다. I 이때 decided to take 다니다가 a calligraphy class to learn how to do this. I learned about serif and sans serif typefaces, about varying the amount of space between different letter combinations, about 자퇴를 하고 원래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데 본인이 그냥 교양 수업 하나 들은 거예요. 서체 수업을. 근데 그 수업을 하는 게 스티브 잡스는 보면은 전자제품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런 창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스티브 잡스도 생각을 했겠죠. 내가 지금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 서체 수업을 배우고 매킨토시라는 노트북을 만듭니다. 그 매킨토시라는 노트북을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아이폰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매킨토시가 잘 팔렸던 이유는 매킨토시 서체가 예뻤어요. 이 텍스트가. 여러분 디자인 거잖아요. 제가 이거 잘 가져왔네요. 서체. 서체가 예쁜 거를 여러분들 한글 같은 거 서체 궁서 이런 걸 쓰겠어요? 아니면 다양한 캔바나 미리캔버스에 있는 다양한 서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원했던 겁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자퇴했을 때 그 수업을 들었고 그게 나중에 후속적으로 애플 제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언젠간 다 쓰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금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걸 이뤄왔나? 솔직히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여러분들처럼 고등학교에 있을 때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내가 많이 읽어야 그 씨앗을 그 땅에 심고 햇빛 주면 이게 싸게 크잖아요. 책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노트를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펜하고 수첩, 이 수첩은 다 제 사비로 산 겁니다.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 퀀텀 독서법이라는 제가 많은 책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저 책을 통해서 어떻게 속독을 할 수 있고 많은 책을 접함으로써 제가 지금 이렇게 꿈을 이뤄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생각을 글로, 글을 그림으로 쓰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 냉전 시기가 있었잖아요. 소련이 더 항공 기술이 뛰어났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 더 먼저 달로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나사, 지금은 따지면 나사죠. 나사 직원분들이 항상 사무실에 달 사진을 붙여놨다고 해요. 달 사진을 계속 보면서 무조건 내가 소련보다 일찍 달에 사람을 보내야겠다라는 그 미션을 수행해야지, 완수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봤던 책이 이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이 시크릿이라는 책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고 글 쓰는 대로 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다 된다. 근데 저도 이때 신뢰하지 못했죠. 근데 한번 적용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이 화이트보드가 하나씩 있어요. 집에 내 목표들을 이렇게 써놓고 뭘 하고 싶은지 터무니없어도 일단 써보는 겁니다. 최대한 목표라도 크게 가지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제가 이 쓰는 것의 중요성을 되게 느낀 게 저희 어머니께서 언제 한번 카톡으로 이 종이를 하나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저게 제 버킷리스트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썼던 겁니다. 목표 25가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 항상 밝게 웃는 얼굴, 생각 깊은 사람 되기 써놓은 것들이 어머니가 다 이루었네라고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걸 쓸 때는 제가 이룰 줄 몰랐거든요. 근데 다 지금 제가 23, 24 돼서 보니까 정말 다 이루었네. 그 중에 가장 큰 게 여자친구 만들기.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 걸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희 사례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저희 강연을
저한테 맡겨주신 서경화 선생님께서 저한테 준비해달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과거에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같은 걸 했었더라고요. 이때 내가 이런 PPT를 만들었었네? 저 노트북에 있는 겁니다. 캡처를 뜬 건데 25살에 KRX 그 한국거래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다 라고 제가 1학년 때 PPT로 발표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 KRX는 못 갔어요. 왜냐면 그때 채용을 안 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대신 KB는 갔어요. K 비슷하죠? 어느 정도? 그리고 사업경영공학부라는 데를 갔어요. 쓰는 대로 진짜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말한 대로,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용영어 책에서 배운 것처럼 진짜 쓰는 대로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말로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경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내 목표 써봤자 써보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 쓰고 정교화하면은 결국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까 고려대 다니고 있고 직장을 하나를 딱 정했잖아요. 여기가 목표,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길은 되게 뭐 꼬불꼬불하고 많죠. 되게 많은 조합으로 갈 수 있어요. 막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아래로 갈 수 있어요. 이 가지수가 엄청 많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딱 정해놓잖아요. 그럼 이 근처로, 제가 이 근처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근처에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걸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목표들 있죠. 그거를 최종 목표에 딱 적어놓으면 그 근처라도 저는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그때 이후로 이걸 경험하니까 미치듯이 더 했어요. 이게 되는구나 진짜. 너무 신나는 아이처럼. 이거는 제 자취방에 있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고요. 이건 제 지금 본가에 있는 제가 CPA 그 회계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시험인데 여러분들 제가 내년 2월달에 시험인데 지금 시간을 쪼개서 온 겁니다. 여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강연비 다 택시비 나가고 수첩 사고.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혹시나 여러분들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데 제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러면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왔고, 원래 하루에 막 13시간씩 공부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시각화 도구로 액자 같은 것도 만들고, 이건 제 아이패드 배경화면이에요. 나는 이건 이제 고려대학교 공인회계사 교우회 명패인데 저희 그 같은 학과 선배님 인스타에서 캡처해가지고 이름 바꿔놨고요. 저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보기에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데 당장 이 목표는 못 이루니까 그럼 내가 올해 할 수 있는 일,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일,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그럼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이렇게 쪼개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걸 말해줘야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용히 드린 거 있잖아요. 단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목표를 지금 되게 터무니없이 느껴요. 저도 당시에 그 발표를 하면서 얼마나 터무니없어요. 고려대학교를 간다고 너가? 이렇게 친구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왔죠. 다만 이 조건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말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펜 준비해오라고 말씀드렸고 수첩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파일까지 제가 다 만들었어요. 이 나만의 버킷리스트 이거 있어요. 이걸 한번 작성해보세요. 그리고 믿져야 본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쓴다고 뭐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단 5분에게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쓰고 앞에 나오셔가지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5분께서 나와주셔서 나의 목표는 무엇이다 라고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분, 내가 이 목표를 꼭 이룰 그런 확률이 엄청 올라가는 그런 기회를 잡으신 5분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파이팅 넘치게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열심히 살면 또 지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은 어딜 가도 다 물어보는 것들이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꼭 해요, 면접 볼 때.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군대에서부터 뛰는 습관을 들였고, 이 뛰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살 빠지고 그리고 피부가 좋아져요. 선크림 바르고 물론 뛰어야 되고요. 이 뛰면 우리가 이 뇌 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근데 뇌 세포를 생성시키는 게 BDNF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달리기를 할 때 그 뇌에서 그런 물질이 나옵니다. 뭐 독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AI 시대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게 되게 많이 약화되는 우리나라 시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살면서 느낀 게 결국엔 글이 다구나. 다 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헌법 있죠? 다 글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것도 법체계로 다 글로 돼 있어요. 그리고 LLM 그 AI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다 기반이 글입니다. 텍스트. 그 여러분들이 AI한테 글을 줘버리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그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근데 AI는 글을 분석하고 읽고 요약하는 건 빨라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글을 똑같은 글을 읽어도 AI는 요약밖에 못해요. 분석이나. 근데 우리 인간은 각자 뭐 경험하는 것들, 가치관, 나의 관심사,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느낄 수 있는 문제, 의식 같은 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AI와 구별되는 문해력입니다. 근데 그거에 기반되는 게 독서고요. 너무 식상하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저는 뭐 등산 오늘 아침에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등산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게 뛰기만 하면은 근육이 빠지는데 막 이렇게 등산하면은 근육도 생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 노래방, 혹시 코노 좋아하시나요? 네, 코노 여기 뭐 저는 시험 기간에 코인 노래방을 가곤 그랬어요. 마스크 낀 친구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를 빨리빨리 풀어줘야 하는데 뭐 코인 노래방 가는 거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 나 뭐 혼자 가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친구들 만나서 뭐 은행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완양대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고려대학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다시 AI 시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AI 시대 하면 저는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프랑스 가도 답변이 돌아오는 게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이거였습니다. 다만 저는 AI 시대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AI 하면은 막 지금 이 시대는 힘들어. 우리는 다 끝났어.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의식을 저는 좀 부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문해력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일단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직접. 왜냐면 회사에서는 점점 더 인원을 줄긴 할 거예요. 채용하는 인원을. 하지만, 그래서 내가 더 잘하는 게 뭘까? 나에 대해서 더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뭐, 20대, 30대가 될 때까지도 계속 고민해도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더 흥미 있는 건 뭐지? 아까 친구 막 액세서리 만드는 거 좋아한다고 한 친구 있는데, 그런 것도 자기만의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AI보다 0.1%라도 잘하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뭐 모든 AI가 뭐 이만큼 한다 하면은 내가 AI보다 요만큼이라도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야 그 분야가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학교에서 뭐 배우는 거 나중에 다 쓸모 있지만 지금 뭐 꼭 내가 취업을 해서 그 돈을 버는 월급 받는 것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는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 맞아요. 다만 그 반대는 뭐냐면 내가 그러면은 사업체를 구성할 수도 있겠다. 내가 1인으로 해서 디자인 전문 회사를 세울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과거 나는 월급 받던 존재에서 내가 계약했다 하면은 그 계약의 이익을 다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기회예요.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있으면 하나만 딱 찾으면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30살까지라도 뭐 40살까지라도 어차피 인생 100세 120세 살잖아요. 길어요. 다만 이 회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물론 저도 들어가 봤지만 사회생활 배우고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사회생활 배웠고 일하는 방법을 배웠고 하지만 지금 뭐 꼭 회사에 들어가서 평생 다닌다? 그게 이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건가 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가 우리를 고용해서 간접적으로 돈을 버는 건데 우리가 회사 없이 당장 이 고객님들과 혹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할 건가 그리고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의 대가를 회사라는 존재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옛날에는 AI가 없었을 때는 세무 이런 건 회계사한테 맡기고 세무사한테 맡기고 디자인 홍보 같은 것도 외주 주고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AI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의욕만 있으면, 아이템만 있으면 회사라는 그런 존재 없이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돼야 돼요. 너무 낙담만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진짜 좋아하는 게 발견한 순간 AI를 통해서 증폭시킬 수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로 하는 교육을 받아왔고, 그나마 저는 여러분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왔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일반고 다니는 친구들이 더 오히려 그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이 학교에 왔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겠다 해서 온 건데 좀 능동적으로 선택을 했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선택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I는 협업자라고 개념을 저는 생각을 해요. 도구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AI를 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AI한테 뭘 요청했는데 결과물이 완전 이상해요. 근데 도구면은 이거 별로네 하고 안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만 그게 아니라 AI를 협업자처럼 보는 거예요. 나의 동료구나.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야. A 구조로 만들어줘. 뭐 B 구조로 만들어줘. 이렇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AI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공동의 목표를 하나를 설정하면 가장 강력한 협업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스죠.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거고 주도해 나갈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일자리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무너져도 살 곳은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취업을 하면 좋지만 취업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그 길이 성공이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저는 내신 높고 좋은 학교 갔다 해서 여러분들과 뭐 다르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똑같아요. 다 열심히 그냥 각자 나만의 성공의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거에는 성공했다 하면은 막 그런 거잖아요.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내신 잘 받고 대학교 잘 가고 명문대 가서 대기업 가고 대기업 가서 와이프 만나서 결혼하고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그렇게 살면 성공이다.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해서 뭐 임원하고 이러면 더 좋죠. 그런 게 일반적인 성공이라고 여러분들은 주입되어 왔어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길들인 겁니다. 다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평생 직장도 없어졌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직접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인생인가?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뭔가? 뭐 취업해서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우리도 남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이 사람 입장에서 성공은 이런 거구나. 이 사람 입장에서 성공이란 뭐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 성공이란 창업해서 돈 많이 버는 거고 아니면 해외 수출해가지고 회화를 벌어오는 거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면 그게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일반적이라는 성공의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 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제가 뭐 좋은 학교 갔다 와서 제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다시 회계사 공부하고 있고 완전 다시 제로 베이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나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시작했던 거에서 제가 좀 더 살아봤기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기준을 직접 정의하자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그러면 성공한 거 하면 또 일반적인 게 행복이죠. 여러분들 어떤 게 행복일까요? 행복하다라는 게 이제 요즘에 인스타그램, SNS 보면은 뭐 샤넬백 아니면 뭐 5성급 호텔 가서 사진 딱 찍고 아니면 뷔페 가서 이렇게 뭐 여기 맛있네 뭐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아니면 이제 여자친구 뭐 명품 사주고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 막 서울의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 이런 거 딱 찍어서 그런 게 행복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일시적이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뭔가를 살 수 없고 내가 매일매일 특별한 장소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인생이라 제가 이건 내린 정의입니다. 저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저는 행복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쭉 살아오는 것 중에 그냥 딱 뚝 잘라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100년 중에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18살인가요? 19살? 그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명 뭐 100개를 쭉 그려본다고 가정하면
뭐 선을 한번 쭉 그어요. 그럼 한 20까지 왔죠. 그럼 거기 뚝 자르면 지금 현재거든요. 결국엔 이 현재가 행복해야 저는 인생 전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면 결국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의 총 양은 비슷비슷해요. 막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아무리 뭐 좋은 걸 해도 결국에 내가 오늘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수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 하루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을 어떻게 하면 가장 충실하게 느낄까?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오늘 주어진 행복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아까 말 행복도 실력이다 라는 말이 이래서 그런 말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이 하루치의 행복을 끌어모으려면 이 일상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상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소중한 걸 감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날씨 뭐 좋은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소소하게 행복을 지속적으로 긁어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내가 계속 좋은 걸 뭔가 살 수는 없고 그렇죠? 이건 제가 정의한 행복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 정의 내린 것에 대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 정의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또 행복한 것 같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이런 것 같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서 일관되게 규정해온 행복을 받아들이지 말고 어차피 이미 그런 시대에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 중에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있는 순간도 다 의미가 있는 일이고 내가 오늘 발생한 일도 다 안 좋은 일이더라도 미래의 어떤 순간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냥 현재 일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 순간에 충실하자. 그리고 이 순간에 충실했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뭔가 이득이 있을 거고 그 미래에 있을 일이 현재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존재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다만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잘 해야 되잖아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가고 싶은 목표를 하나 아까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 버킷리스트 쓴 것처럼. 그러면 내가 이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 보면 좋지만 매일 보지 않아도 뇌는 알고 있어요. 나의 주인님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 라고 뇌가 무의식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각화 도구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한번 받고요. 아까 들었을 때 AI보다 조금이라도 잘해야 한다. 나의 특이하고 특별한 점을 자꾸 직장으로 삼으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의 꿈의 성공 기준은 능력인가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보다 잘해야 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삼는 게 성공의 기준인가요? 네, 먼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는 일을 하면 뭔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더라도 제가 은행 다닐 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노출납 업무라고 은행 시제를 다 맞추는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내가 잘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게 돼 있다라는 게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제를 맨날 틀렸는데 제가 그 방법을 나름대로 찾았어요. 그래서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되게 못하던 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시제 잘 맞추게 됐고 그랬는데 그 현재 일단 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력이 처음에 바로 생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호기심은 금융이라는 게 일단은 이렇게 강제로 주입되는 게 좀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니까. 디자인 같은 거 배우면 처음에 좀 강제로 주입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남들이랑 동일한 노력을 하는데 내가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거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한다 칭찬을 하고 그게 눈에 보이면 그걸 좋아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능력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흥미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제 답변이 잘 한 거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